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다음 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기존 지침에서 완화하는 내용과 반대로 강화하는 지침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식당과 형평성 논란이 있던 카페는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걸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식당의 매장 내 영업은 현재 밤 9시에서 조금 더 연장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똑같이 음식물을 먹는 식당과 카페. 현행 거리두기 지침은 식당 안에서 식사를 허용했지만 카페에서는 매장 내 음료 섭취를 금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실내 체육시설인데 태권도 교습은 허용됐지만 헬스장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정부는 새 방역 지침에 이런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정책 결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카페는 면적 기준에 맞춰 손님들이 매장에 머물면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식당과 같은 시간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의 경우 막판까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밤 10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현행처럼 밤 9시를 유지하는 쪽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학원과 같이 영업이 허용됩니다. 다만 8제곱미터당 1명일지 4제곱미터당 1명일지 면적당 허용 인원을 놓고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노래방은 환기가 어렵고 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높은 장소인 만큼 영업이 허용되더라도 엄격한 조건들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럽과 홀덤펍은 계속 영업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거리두기 유지와 세부 방역 방침을 발표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3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더 강화하는 지침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다 보니 정부의 방역 지침을 대놓고 어기는 종교시설은 아예 폐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 법을 고쳐서 그 방법과 기간을 못 받기로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하루 새 16명이 늘어 729명이 됐습니다.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종교 관련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센터 방문자들에게 즉각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방문자의 45% 수준인 1,300여 명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검사자에 대한 조속한 검사 진행을 위하여 자치구, 경찰과 협조하여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독려하고 부재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확진자도 85명으로 불어났고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집단 감염 사례 중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이처럼 종교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을 개정해 시설 폐쇄 방법과 기간 등 세부적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재 시군 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집합 제한, 금지, 시설 폐쇄 등의 시정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 예배를 허용해달라는 종교계의 요구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대면 예배를 일부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신교회 선교시설 BTJ 열방센터의 핵심 관계자 2명이 방문자 명단 제출을 거부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열방센터가 있는 경북 상주시는 아예 열방센터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 역학조사 방해 혐의 인정하시나요?
명단 엉터리라는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까? 명단 왜 채채?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설명됐고 또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11월 말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회가 열린 지 20일 가까이 지나서야 500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때는 이미 전국에서 연쇄 감염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뒤늦게 제출한 명단조차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이름을 대신 적은 듯한 흔적이 발견됐고 실제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열방센터 관련 미검사자들에 대해선 위치 추적을 해서라도 반드시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열방센터 폐쇄에 이어 법인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열방센터의 어떤 행정 소송을 인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도에 저들이 그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어떤 그런 상황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인터컵 측이 제주도의 위치 정보 앱을 이용해 열방센터 방문 사실을 숨기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터컵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메일을 누가 발송했는지 또 실제로 실행됐는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규모 대면 예배를 반복해서 강행한 교회 두 곳에 대해서 해당 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 측은 여기에 반발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조금 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배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부산시와 서구청이 폐쇄 명령을 내린 곳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두 곳입니다. 세계로교회는 곧바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시설 폐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체 방역을 강화하더라도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의 접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역의 중요성, 그것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감안해서 일단은 집행정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앞서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는 지자체에 잇따른 고발 조치와 운영 중단 명령을 무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일엔 각각 1,000명, 500명이 모인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우려는 커졌고 힘들게 집합금지 원칙을 지켜온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대비되면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계속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인용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다면 저희들은 교회의 넓은 잔디밭에서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방역 지침을 어긴 채 무리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 강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